내 집 마련에 있어서는 어떤 시기가 좋다라는 건 없어요. 만약에 저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도 저희 소치님들의 고민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정말 무주택자, 1주택자인 분들께서 저에게 고민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같은 입장에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무주택자인 분께서 사연을 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8월에 전세 만기를 앞두고 신생아 특례 대출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대출은 4억에서 4억 5천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지역은 하남 시청역 근처에 있는 구축 아파트, 구리역 근처에 있는 인창동에 있는 아파트, 서울 구축 아파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장은 남편이 현재 하남으로 다니고 있긴 한데 이직을 생각하고 있어서 다른 지역도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분의 고민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어떤 거냐면 뭔가 하락장이라 그런지 계속 하락을 할 것만 같아서 전세 기한을 조금 더 늘려서 조금 있다가 사야 하는 건지, 두 번째는 어떤 지역을 위주로 보는 게 좋은지, 세 번째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부분은 많은 분들이 요즘에 관심 갖고 있잖아요. 요 신생아 특례 대출인데요. 저는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충분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신혼부부여야 되고 자녀가 있어야 되고 그 제한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만 맞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9억 이하 아파트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대출 한도가 있어요. 대출 한도가 5억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이 9억 이하인 아파트 안에서 선택해야 된다는 부분이겠죠. 그럼 우리가 이걸 평당가로 본다고 했을 때 만약에 내가 33평 정도를 산다고 하면요. 평당가가 2,700만 원 정도 되는 아파트를 최대한 살 수 있는 거고요. 한 25평 정도 되는 걸 산다고 했을 때는요. 조금 더 올라가죠. 평당가가 3,500만 원까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 기준을 내가 갖고 어떤 지역이든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내 집 마련을 해도 되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급지로 가는 전략은요,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이게 더 유리한 사항은 오히려 이렇게 상승하는 시장보다는요, 하락하는 시장, 아니면 이제 하락했다가 이제 반등하려고 하는 시장. 저는 이런 경우에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단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매매와 전세의 차이의 갭이 중요하죠. 근데 이게 하락을 뭐 했다고 하면 전세가도 낮기 때문에 이 격차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투자를 하기에는 안 좋을 수 있는데 내 집 마련이나 상급지 갈아타기는요. 일단 그 절대적인 가격이 저렴하면 돼요. 예전보다 빠졌다면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 최근에 가격이 빠졌다가 어떤 곳들은 조금 반등했고 아니면 어떤 곳들은 아직까지 반등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기라고 하면 오히려 저는 더 이걸 하기에 더 유리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래서 요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항상 이게 있죠. 욕심, 나의 욕심. 더 저렴하게 사고 싶은데 내가 사고 나서 집값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고 뭐 조금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영원히 떨어지는 거 없잖아요. 조금 떨어졌더라도 다시 회복을 해서 내가 샀던 가격보다 더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대부분 지역들이 예전만큼 많이 오른 게 아니거든요. 그쵸? 저는 충분히 내 집 마련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분께서 그렇다면 내가 어떤 지역을 먼저 봐야 될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그쵸? 근데 일단은 내 집 마련을 했을 때 첫 번째는 내 직장, 아니 우리 뭐 아이가 있다고 하면 아이의 학교 다 고려해야겠죠. 근데 이분은 뭐 남편이 또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할 수 있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좀 두루두루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펴본다 했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그 내가 얼마의 돈을 가용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일단 그 최대로 내가 한 9억 정도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여력이 된다 했을 때를 기준으로 일단 제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분께서 살려고 하는 아파트가요, 30평대라고 했을 때 한 2,700만 원 정도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게 어느 동네일까 한번 찾아보는 거죠. 이게 하나씩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뭐 노원구 쪽에 우리가 본다 했을 때, 요런 아파트,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가 얼마 정도 하냐면요, 평당가가 지금 3,300만 원, 요런 것도 있긴 하지만, 2,400만 원, 뭐 2,000만 원, 2,200만 원, 요런 아파트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여기 2,500만 원.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요런 게 얼마에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보는 거죠. 30평대 같은 경우는 저층 빼고 만약에 내가 요 중층 이상을 본다 했을 때 지금 8억 2천 정도거든요. 일단 9억 이하에 해당이 되고, 이게 평당 한 2,400만 원 정도 되죠. 2,500만 원. 그럼 일단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아파트가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요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볼 수 있고, 20평대는 얼마냐면, 지금 평당가가 2,600만 원이죠. 그럼 아까 20평대는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20평대를 해야 되나, 30평대를 사야 되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30평대는 요런 동네 일단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도봉구 쪽, 여기가 서울의 다 2급지인데요. 도봉구, 창동, 도봉구, 요쪽, 요런 데를 한번 보는 거죠. 아, 여기는 얼마 정도 하지라고 했을 때 되게 저렴하죠. 평당 2천이 안 되죠. 요런 것들은 보면 일단 평당가가 높죠. 여기는 상대적으로. 그쵸? 여기 얼마에 나오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는 거죠. 이제 30평대를 보면 8억 7천, 2,500만 원, 9억 이하에 해당되고 요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거죠. 이쪽으로 오면 여기도 뭐 2,300만 원, 2,100만 원 이런 아파트가 보이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한번 동네를 보는 거죠.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이동, 여기 성북구 장이동, 여기 조금 변화가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 돌고지 여기 있고, 여기 얼마 정도 할까라고 했을 때, 여긴 조금 더 비싸죠. 특히 역에서 더 가까운 곳, 요런 곳들은 평당 3천이 넘어요. 근데 요 위로 딱 올라가면, 일단 요런 애들은 평당 2,800만 원. 아, 요런 건 30평대는 힘들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30평대는 9억이 넘죠. 일단 안 돼요. 그럼 20평대는 얼마일까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 8억 2천. 일단 9억 이하에 해당이 되거든요. 9억 이하에 해당이 되고 지금 여기 얼마일까 했을 때 평당 3,400만 원. 그러면 요것도 거의 요런 것들도 일단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쵸. 그래서 요거는 30평대는 안 되지만 일단 우리가 요걸 25평 정도로 20평대를 줄였을 때는 볼 수 있는 곳들이구나 보는 거예요. 아, 요런 동네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말고 우리가 고척동, 구로구 쪽에 이제 고척동이 있습니다. 여기가 얼마이지 하는 거예요. 근데 요 동네 같은 경우는 일단 목동이랑 인접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상대적으로 구로구에서는 요쪽이 평당가가 높아요. 그쵸? 여기랑 요쪽이 이제 높습니다. 여기 얼마지라고 했을 때 지금 평당가가 뭐 2,100만 원, 뭐 2,500만 원, 뭐 이래요. 2,400만 원 이렇습니다. 그쵸?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런 아파트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아까 봤던 이런 아파트. 요거는 얼마 정도 할까? 이렇게 보면 일단 30평대를 봤을 때 이렇게 보면 지금 매물이 나오는 가격을 한번 보는 거죠. 중증 이상이 얼마 정도 나오지라고 했을 때 8억 정도에 나오죠. 그쵸? 그러면 이게 2,400만 원. 아, 여기는 30평대도 고려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계속 그런 동네를 살펴보는 거죠. 아, 내가 여기도 볼 수 있고, 여기도 볼 수 있고, 여기도 볼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그 하남을 얘기하셨어요. 아까 그 하남 시청역 쪽에 덕풍동이거든요. 여기를 본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얼마 정도의 아파트가 나오지를 봐야 돼요. 그쵸? 여기 하남 시청역. 여기 이제 최근에 이제 신축 아파트가 들어왔죠. 여기가 이제 평당 3천만 원이 넘죠. 그 외의 아파트들을 보면 제가 여기도 최근에 임장을 다녀왔거든요. 여기 풍산 아이파크 요런 거 얼마 하지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30평대를 보면 일단 9억이 안 돼요. 그쵸? 그 돈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8억 2천 정도 하거든요. 이걸 평당가로 보면 2,400만 원. 30평대도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호반 서밋 같은 것들을 보면 여기 20평대로 이제 다 되어 있거든요. 얼마에 나오지라고 했을 때 얘도 거의 7억 4천 뭐 이 정도 나오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그쵸?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근데 우리가 하남 같은 경우 여기가 1급지가 아니잖아요. 더 좋은 데가 있죠. 어디냐면
여기 미사 강변 신도시죠. 그럼 여기는 내가 혹시 못 사나라고 했을 때 한번 보는 거죠. 뭐 이런 아파트도 하나 보는 거죠. 여기 34평은 얼마에 나오지? 일단 9억이 넘어가죠. 안 되죠. 28평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일단 9억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게 28평인데 일단 2,900만 원. 그러면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요 동네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요거를 30평대는 못 사도 내가 평수를 줄이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29평 같은 경우는 이게 간당간당하거든요. 그쵸? 그럼 조금 더 상품성이 낮은 애를 보는 거죠. 그쵸? 요렇게 우리가 그냥 하나씩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쵸? 요런 애들. 여기는 만약 30평을 본다 하면 9억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보면 아까 그 동네보다는 또 요 동네가 더 좋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또 봤던 데가 구리 인창동을 본다 했거든요. 거기도 보는 거죠. 인창동이라 했을 때 보면 구리는요, 지금 여기 8호선 맞죠? 공사하고 있죠. 요게 되게 호재이긴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이게 서울 옆이고 서울과 바로 연결되죠. 지금은 구리가 그렇게까지 이게 요런 교통 때문에 큰 메리트가 없는데 이게 연결되면 어디로 가냐면 지금 강동구로 바로 이어지거든요. 이게 되게 큰 메리트죠. 그쵸? 이런 호재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여기가 교문동이에요. 여기가 일단 서울에 더 가깝죠. 근데 이분이 일단 보는 곳은 인창동 여기거든요. 여기 얼마 하지라고 했을 때, 여기 가능하겠구나. 왜냐하면 가격대를 보면 거의 2,200, 2,500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얼마에 나오지라고 하면 일단 33평이 맞죠? 거의 8억이 안 되잖아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를 보신다면 수택동도 보실 수 있겠죠. 여기 바로 8호선 지나가는 곳. 요런 거 얼마 하지라고 했을 때, 연식도 신축이구나. 여기 일단 내가 30평대 살 수 있을까? 가능하죠. 일단 여기 안에 가격대가 지금 거의 8억 4천 정도잖아요. 평당 2,400만 원입니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여기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아가지고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 분에 대한 사연을 읽어드리고요. 제가 이에 대한 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정리를 해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얼마의 돈을 가용할 수 있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대출을 뭐 4억이든 4억 5천을 받아가지고 내 시드를 합쳐서 내가 얼마를 만들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어디를 살지를 저처럼 이렇게 찾아봐야 돼요. 이분은 서울을 사고 싶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돈으로 서울에 어느 급지를 살 수 있지? 살 수 있는 아파트 검토해보고, 그럼 경기도에서는 어디를 살 수 있지? 이렇게 계속 보는 거예요. 보면서, 요 동네보다는 그래도 요 동네가 더 좋지. 이런 식으로 내가 좀 비교를 해보시면요. 훨씬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방법대로 이렇게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집 마련에 있어서는 어떤 시기가 좋다라는 건 없어요. 하지만 일단은 가격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빠졌다고 하면 만약에 저라고 하면 내 집 마련을 하는 선택도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읽었던 기사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최근에 금리 인상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연끌 했잖아요. 특히 그중에서 2030인 분들이 연끌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대출이자가 거의 두세 배 오르다 보니까 너무 힘든 시기를 겪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에게 내 집을 산 걸 후회하냐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대부분이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대출이자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제 힘들긴 하지만 대신에 더 알뜰하게 살게 됐대요. 무조건 그 돈은 나가야 되니까 내가 더 알뜰하게 살게 되었고 대신에 좀 힘들긴 했지만 얻게 된 것은 내 집을 갖고 있다는 그 안도감, 주거에 대한 만족도 그게 되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절대 후회는 안 난다는 분도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내 집 하나라고 했을 때는 이게 너무 무리한 선택이 아니라 했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집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다고 욕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 집은 어떻게든 하나를 가지는 그런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 부동산이라는 것도 평생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락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나중에 반등하는 시장이 왔을 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만 그 상승에 대한 기회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보시고 좋은 선택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저희 소치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